사업이요. 완전 안전한. 세상에는 어둠의 왕이 나는 길을 잃었네. 그러니 이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 입찰을 하시. 우리 이거 꼭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태풍 상사 2.0 시대를 열게 된 태풍이가 드디어 표바코와 맞붙게 되는 숨겨진 진실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표바코도 차선책 실장을 협박하며 발빠르게 손을 썼는데요. 게다가 짧은 시간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강태풍 사장은 이제 국내에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조달청 납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맞붙게 되는 표현준. 경쟁 입찰이라는 변수 앞에서 예전처럼 완벽한 호흡을 맞춰줄 인원 보충이 필요한데 어라? 구명관 이사를 구출해 와야 할 판입니다. 11화 예고편을 통해 표바코의 차용증이 무엇이고 강 사장과는 정말 깊은 인연, 악연이 무엇인지 이제 완성되어지는 태풍 상사팀에 대해서도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태국 원정기에서는 오미선의 달리기 활약이 가장 눈부셨었죠. 상사맨으로서 제품을 지킬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갈 것만 같은 오미선의 달리기. 태풍이가 미선이를 이쁘다고만 하지 않고 멋지고 존경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모습에서도 보였죠. 회사의 기회는 곧 자신의 기회, 자기 일을 할 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책임감이 두꺼운 사원이 어디 있나요? 다행히 이제 3인방으로 충분한 신뢰가 쌓인 태풍 식구들은 나머지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충분히 해낸 듯합니다. 이제 태풍 사장님은 국내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을 하려는데요. 그동안 휴박 안전화와 헬멧 파는 일이 기적처럼 해결해낸 일이잖아요. 눈알도 걸어야 했고 헬멧값보다 더 비싼 수업료를 내기도 했고 말이죠. 보다 안정적인 사업이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을 텐데요. 만만치 않은 조달청 납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표현준이 사전에 알고 방해 공작을 하려는 걸까요? 또 조달청 사업에서 부딪히게 되면서 이젠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구명관 이사가 전문인데 구명관 이사는 IMF 이후 태풍 상사에서 나간 뒤로 일용직 노동일이라도 나서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회사님이 계셨으면 좀 낫긴 했겠네요. 세상에는 어둠의 왕이 집을 나간 뒤로 들어오지 않는 모양인데 그의 부인에게 받은 주소는 사이비 종교의 아지트. 구명관 이사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마음을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위안받으려고 하던 중이었네요. 일도 일이지만 구명관을 위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태풍이와 오미선은 구명관 구출 작전에 나섭니다. 구명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태풍이의 말이 아니겠어요? 태풍 상사를 도와줄 사람,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태풍 상사를 살린다는 것은 곧 구명관을 살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 것이죠. 태국 원정대로 고마진 과장을 데리러 갔을 때도 태풍이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처럼 겸손하면서도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태풍이가 사람을 얻는 방법은 강 사장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갑과 을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서로를 붙잡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맨 처음 오미선에게 오주임으로 스카우트했을 때도 자기에게 상사맨의 일을 가르쳐달라고 했죠. 이번에 합류하게 되는 구명관도 또 차선책 실장도 모두 같은 제안을 받게 될 텐데 이들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에 한 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태풍 상사를 살리는 일이죠. 차선책이 사무실을 떠날 때 했던 말. 회사가 사람을 지켜줘야 하는 거지 사람이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큰 소리 쳤던 게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태풍 상사 2.0은 사람이 곧 회사인 것을 보여줍니다. IMF 시절 모두 흩어지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 사람이 일어서면 모든 것이 회생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닌가 해요. 한편 태풍이가 장부를 정리하면서 찾은 1998년도 8월에 찢어진 페이지. 표바코가 차선책을 매수하면서까지 찾도록 시킨 것은 차용증이었죠. 지난 화에서 표바코가 태풍 직원들의 이력서를 보면서
보험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라고 한 것이 바로 전 직원을 매수해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고 차용증도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구명관까지 합류해서 태풍 상사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차 실장이 혼자 스파이 짓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사정이 힘들어도 녹즙을 배달받는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킨 차 실장은 이제 태풍이에게 표바코가 시킨 짓을 털어놓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그의 속셈을 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거슬러 올라가 표바코가 강진영 사장과 아들들 문제로 경찰서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표바코는 강진영에게 매우 적대적이었고 예를 갖추는 강 사장에게 고양이 쥐 생각한다며 기분 나빠했었죠. 표바코가 차용증을 쓰면서까지 빚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는 표상선이 부도 위기에 있는 강 사장에게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것은 아닐 텐데요. 자, 이제 표바코와 강 사장의 오래된 인연을 추측해보면요. 슈박 안전화 사건이 있었을 때 원양어선 선장과 정찰한 사장이 태풍이의 아빠 강진영을 카이사르 강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배를 탔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강진영은 무역상사를 하기 전에 배를 탔었고 그 경험으로 무역상사를 하게 된 것 같거든요. 표바코가 누굽니까? 15살 때부터 썩은 뇌가 진동하는 배를 탔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험하디 험한 세월을 배 위에서 보내고 누구보다 돈에 한이 맺힌 경험을 했기에 맨손으로 해운사를 일으킨 사장입니다. 강진영은 표바코와 뱃사람으로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나가려 했던 강진영에게 해운 사업을 해보고 싶은 표바코는 같이 배를 한 척 사자고 제안을 했겠죠. 돈이 모자라니까요. 그리고 해운회사는 자신이 살려볼 테니 강진영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라. 대신 절반의 지분에 대해 차용증을 쓴 것이죠.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는 차용증이죠. 이렇게 회사가 커나갈 줄 몰랐던 표바코는 언젠가 그 수익을 정산한다는 게 부담이었을 텐데 1989년에 즉 10년 전에 수익에 대한 지분으로 한번 수천만 원이나 1억 원 정도를 정산해주지 않았나 합니다. 그걸 회사 돈으로 받은 강지영은 기록을 남긴 거죠. 물론 회사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 내내 차용증이 목줄과 같던 표바코는 부도위기 앞에 있는 강지영에게 돈을 갚기는커녕 차용증을 뺏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면 태풍 상사를 망하게 해버리든가요? 자신에게 돈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치는 표바코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도 돈이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표현준에게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회사의 절반이 담보가 된 차용증이기 때문에 표바코는 똘똘한 태풍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출납부의 기록과 차용증은 이미 강진영 사장이 따로 보관을 하고 있을 듯한데요. 태풍이가 소중히 들고 다니는 사장님 명패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전 직원들이 모여야 알 수 있는 비밀 금고가 따로 있는 걸까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들을 믿었던 강진영 사장의 비책이 무엇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꼭 다음화 본방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태풍 상사를 응원하시는 마음 구독,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